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막판까지 진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가 지금 약간 흐름이 어느 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긴 한데 대선 전후로 뉴욕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나 이제 미국 증시는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을 호재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깎아주니까 아하. 세금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적극적이죠. 기업하기 사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 반도체나 빅테크 소위 말하는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뭐 나오는 이제 그 이 선거 결과들을 좀 보니까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경합주가 7개인데 그중에 이제 6개를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실상 이제 미국 지금 그 실시간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트럼프 당선을 좀 높게 보고 좀 안타깝지만 네. 한국은 트럼프가 되면 또 피해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피해 국가로.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방위분담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방위분담금이 아니고 관세. 네. 관세. 관세를 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하고 있어서 아하. 좀 안타까운 모습이. 그렇군요. 증시만 보면 미국은 어쨌든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새싹님 5937님이 택시기사인데요. 인천공항고속도로 3개 차로 통제. 예? 어유 거의 다 막았대요. 어휴, 엄청 막힌다고요. 이거 뭐 비행기 타러 가시는 글쎄요, 분들은 늦으면 안 되는데. 미리 준비하셔야겠는데 네. 일부 구간 통제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온 고용 지표를 보니까 쇼크 수준이라고 좀 사실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평가절하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 확산 직전 2020년 12월 이후 최악이라는데 또 이건 대선 결과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온 적 있잖아요. 증시가 아주 네, 폭락을 했죠. 전 세계 그랬죠. 증시가. 네. 그 원인이 이제 그때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 7월 네. 보고서가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그때 이제 텍사스로 알려졌죠. 그때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고용이 한번 꺾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용이 꺾이니까 시장이 한번 놀랬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고용 지표가 그때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허리케인이 2개나 왔어요. 또 2개나 맞아요. 왔었고 네. 보잉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기 네. 파업중이군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반영하면 사실은 그렇게 쇼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표를 볼 때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런지 흐름을 봐야 정확하게 되는구나. 봐야 네. 되는데 이번 미국에서는 이건 뭐 어차피 다시 복원될 거다. 별 문제 네, 없다. 그래서 증시는 오히려 올라갔다. 오히려 이게 그 고용이 꺾이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잖아요. 그럼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날 금리도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금리까지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은 이번 고용 지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시장이 숫자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한 거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안 좋지만 숫자의 내용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그럼 지금 했다고 금리가 올라간 겁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트럼프가 이제 된다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네. 네. 지금 그때 금리가 3.7이었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네. 지금 4.3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정 지출을 더 늘릴 거다. 돈을 더 많이 풀 확대 거고. 재정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보통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중 금리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주가는 사실 트럼프의 당선과 연동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넘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불장도 그런 근데 불장이 뒤에 없어. 비트코인 뒤에는 사실 지금 트럼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한 뜨겁습니다. 주가 1억이 넘는 거예요? 이제 하나에 1억이 넘는 거죠. 그 불장이 아니고 그 불장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더 우호적이니까 아마 되시길 바라실 것 같은데 그 분위기로 그렇군요. 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선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까? 그죠. 이제 재정 지출을 아무래도 늘리게 되면 돈을 푸는 거예요. 결국엔 네. 돈 풀어서 뭐 공장도 짓고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가수요가 붙으면서 아하. 그것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컸죠. 그렇죠. 그때 뭐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돈을 푼 거랑은 별개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물가가 올랐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예, 반대로 자산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되니까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소비도 잘 되고 있어서 네. 소비가 잘 되면 어때 기본적으로 물가가 좀 오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좀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어쨌든 물가 지표를 보면 미국도 여전히 안정화돼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1.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물가 상승이 1.3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국은 이게 잘못하다가 1% 밑으로 물가 상승이 떨어지면 나중에 디플레 우려도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디플레? 네. 그리고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확실히 지금 원래 물가 비슷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네. 네네. 근데 한국은 1%대 미국은 여전히 2에서 3%대 유지하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한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자, 말씀하신 게 그럼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와볼게요. 요즘 뭐 심심치 않게 뭐 삼성전자 위기로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이 17조 6천억, 영업이익만 이제 7조 원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1위 타이틀 이제 챔피언 자리 넘겨주는 겁니까? 이미 뭐 메모리는 1위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전체 반도체 사업 그 실적은 일단 밀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합쳐져 있다 네네네. 보니까 그거를 빼고 그냥 메모리만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항상 삼성이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의 1위였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HBM이라고 그러죠.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AI용 이 반도체에선 확실히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는 게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뭐 숫자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1위 타이틀을 하이닉스에 넘겨줬다고 보는 게 일단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AI용 반도체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심사를 통과할 것 같다. 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번에도 명확하게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이제 4분기에 어쨌든 이제 공급이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정도. 공급 확대라는 거는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공급 확대라는 네. 말이 이제 의미하는 게. 왜냐하면 네. 지금 다른 데는 공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못 하고 있는데 확대란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엔비디아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이거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거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 얘기가 나온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할 거는 같은데 분위기 네. 자체는 다 할 거라 믿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네, 다. 근데 아직까지 100% 명확하진 않아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좀 옆길로 샌 궁금증인데 네. 이 엔비디아 쪽에서 AI용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 쪽에 상의하러 왔었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예. 있었죠. 근데 예. 삼성 쪽에서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어요. 그거 처음에. 정확하게 아,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큰둥하게 네. 반응을 보인 책임자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게 뭐 궁금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큰 돈 했대요? 듣자 하니. 근데 이제 네.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그런 보도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HBM 이게 이 이름이 HBM이라 이제 반도체인데 네, 네. 이거 사업부를 축소했다. 아. 몇 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AI가 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게 그리고 이건 적자 사업이에요. 그때는 수요가 없어요, 별로. 저런. 당연히 줄이겠다 생각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삼성은 1위고 여기보단 지금 돈 되는 쪽에 더 집중하고 효율화를 했는데 네. 하이닉스는 이제 HBM 포기 안 했던 거죠. 이 사업을 줄이지 않고 여기에 승부를 걸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2022년 10월에 챗 GPT가 그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해.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봤을 땐 준비된 회사가 사실상 하이닉스였던 밖에 거예요.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이닉스 걸 선택했는데 또 잘 맞죠. 이게 메모리 이 HBM은 엔비디아에 맞춤 제작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거기에 네. 하이닉스가 또 잘 맞춰가지고 아, 했는데 한 번 이게 그렇게 뚫게 그때니까 이제. 되면
그 고객사 걸 계속 신뢰가 쓸 수- 형성되니까. 근데 삼성은 이제 그로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만드는 방식이 둘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약간. 근데 엔비디아의 그 약간의 품질 그 기준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계속. 저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젠슨항도 계속 삼성 걸 쓰고 싶어 해요. 아니 왜 기왕이면 두 개 골고루 쓰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만 쓰면 가격 경쟁에서 조금 약간 그렇죠.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두 개, 세 개를 놓고 쓰는 게 좋은데 그 기준을 지금 못 맞췄던 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됐죠. 예, 하이닉스는 짧고. 하이닉스도 오래됐어요. 삼성보다는. 짧은 거 아닙니다. 삼성- 삼성보다는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 그렇게 해도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9조 1천억이에요. 네네. 근데 자꾸 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의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가전도 있고 네. 뭐 지금 아까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에서도 분기당 3조씩은 벌어요. 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아줘요. 기본 바탕이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는데 깔아주는구나.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반도체가 주가를 결정하고 기업 가치 결정하는데 그렇죠. 핵심이죠. 이 반도체가 좀 지금은 여전히 돈 벌고 있지만 이대로 가서 만약에 엔비디아에도 공급도 못하고 하이닉스에 자꾸 뒤처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미래 가치가 좀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인텔처럼 인텔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조 원 번 건 잘한 거지만 네. 9조 원의 그 절반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안을 들여다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훼손된 게 지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실적 발표할 때 이례적으로 9조 원 버는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문 쓰잖아요. 반성문 쓰잖아요. 야. 그게 이제 결국 반도체에 대한 이제 반성문이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 보니까요. 56,600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네. 아직 5만 전자 유지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5만 갔다가도 조금 그러니까. 있다가 회복하고 네. 이랬는데 지금 5만 9천에서 쭉쭉쭉 내려서 5만 6천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은 벌어도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네, 맞습니다. 보고 있다는 그 말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돈을 벌 수 그러니 있을까? 불확실성. 오히려 또 계속해서 여기서 이익이 감소하면 어떡할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게 확신이 있으면 주가는 안 빠질 텐데 그렇죠. 지금 확실히 지금 그 하이닉스에 밀린 게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우려가 있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공급을 한다거나. 음.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지금 이제 결국 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일단 올해 안에 어떻게든 엔비디아에 좀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투자들이 일단 한 번에 안심을 좀 해주겠죠. 근데 아직은 그게 명확하진 않아서 오늘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팔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사지 않고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을 좀 부정적으로 그- 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경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숫자보다는 심리라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사실 삼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큰 축이잖아요. 네, 그죠. 제일 예. 크죠. 아마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걸요. 예. 매일매일 마음 졸이고 계실 분들이 네, 삼성이 많으실 것 어쨌든 같은데.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도 명확히 알았고 또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네. 전영현 대표가 네. D램 다시 뭐 재개발해야 되겠다. 뭐가 잘못된 걸 좀 이제 드러낸 것 바로잡겠다. 같아요. 그리고 예. 아마 인사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많이 재편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변화는 될 텐데 너무 큰 회사니까 네. 변화가 속도가 좀 빠를 수는 더디겠군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예. 타이타닉이 선회가 그렇게 빠르지가 네, 않아요. 굉장히 느릴 항공모함이 수밖에 크기 없어서. 때문에. 근데 그래도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선회한다는 것 같아요. 거 그건 네. 의미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은 그 자신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기가 움직이는 데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태풍 예. 같아요, 삼성이. 자,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부진한 실적과 수율 문제 때문에 분사설까지 나왔지만 이재용 회장은 선을 그었어요. 네. 근데 TSMC 정말 그 대만의 수호신 기업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파운드리 부동의 1위 자리인데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계속 안고 가는 게 맞아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뭐예요? 파운드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여기 PC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미리 다 만들어 놔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그 반도체인데 그거를 미리 다 이제 24시간 내내 돌려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 제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껴도 여기 돼요. 돌아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HBM은 네. 메모리인데 특이하게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받고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 거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 엔비디아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거를 같이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범용, 그러니까 이게 다 쓰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존 반도체는 범용이에요. 범용이잖아요. 근데 HBM은 범용이 아니에요. 그건 맞추면 그러니까 삼성 거가 지금 엔비디아에 규격이 안 맞으니까 안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파운드리는 네. 그거랑 또 다르게 비메모리. 메모리가 메모리가 비메모리 이제 저장과 상관없는 우리 흔히 이게 지금 컴퓨터가 연산한다 그러죠. 계산. 연산, 그걸 그렇죠. CPU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연산 같은 거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비메모리다. 근데 그거를 그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질 않아요. 이 회사는 뭘 하냐면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도를 갖다 줘요. 네. 그럼 마치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도 갖다 해가지고 주고. 네. 이제 건설사에 만약에 주는 거예요. 외주 외주도 주면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네네. 아파트 같은 걸. 네. 그걸 이제 공정을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파운드리. 아.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시공사네, 시공사.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럼 TSMC가 이 분야의 부동의 1위라는 말씀이니까. 세계 1위고 삼성이 2위예요. 그럼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점유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첨단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이 나노수라고 그러거든요. 나노수가 낮을수록 되게 첨단 반도체인데 보통 7나노 이하를 첨단 반도체라 그래요. 7나노 이하는 TSMC가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1등이. 1등이 90%예요. 압도적 1등이야. 그러니까 전교 2등이 삼성전자인데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저런.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아유. 그래서 1등이 거의 독식하는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이 이걸 포기 못하는 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예.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특히 첨단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과 TSMC밖에 못해요. 경쟁력이 있는 네. 거네. 네, 그러니까. 있는데 승자 독식입니다. 아까 그렇구나.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TSMC만 줘요. 물량을 삼성이 안 줘요. 근데 지금 이게 희소식이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동맹을 타진해 왔다는데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TSMC 턱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맹한다고 잘 된 경우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요? 원래 네. 동업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등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3등이 삼등 동맹 잘해서 맺자. 뭔가 좀 부족한 걸 만회하면 좋은데 네. 이걸 또 동맹 맺는다고 당장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아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동맹 효과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잘하는 건 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TSMC 예를 들면 100개를 갖다 주면 TSMC는 70에서 80개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줘요. 고객사한테.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수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삼성전자는 60에서 50%라는 얘기죠. 어머. 이게 떨어지는 거죠. 반타작밖에 안 되네. 뭐 60%라는 얘기도 있고 70% 이게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줘요. 네네. 명확히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TSMC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고객사에도 TSMC에 맡길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타일 높은 데 이거를 맡겼지.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만회를 해서 수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저런. 근데 그거를 네. 지금 제대로 그렇구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걸 맞춰주면 그러니까 고객사도 확보했는데 고객사들이 그걸 받았더니 수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몇몇 고객사들은 TSMC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저런. 그 안타까운 야.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먼저 TSMC 타진하고 그리고 TSMC에 정 안 되면 이제 삼성에 오는 그런 저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그렇구나. 안타까운데 네. 결국 지금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절제부심해서 어쨌든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는 균열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영원히 TSMC가 독주할 수는 없어요. 네네. 뭐 어떤 생태계든 간에. 네. 그거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결국 삼성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오고 또 트럼프 지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TSMC를 대놓고 비난하거든요. 네. 같은 중화권 회사니까. 아.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네. TSMC가 미국 반도체에 많은 걸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네. 그 발언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티 차이나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이 수율을 어느 정도만 좀 1, 2년 후에라도 TSMC에 좀 맞춰주는 모습만 나와도 미국 고객사 중에 일부는 또 삼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동맹이 중요하다기보다 삼성이 얼마나 수율을 끌어올리는지 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의 구조적 내부적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좀 등기이사 복귀라든가 컨트롤 타워 부활 같은 과거와 같이 조금 집중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등기이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기이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그게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등기이사 뭐냐면 네. 이제 한마디 임원인데 네네. 비등기 같은 경우 이사회를 열잖아요. 네. 이사회를 열어야 거기서 이제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네. 뭐 네네. M&A가 됐건 뭐가 그렇겠죠. 됐건.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은 비등기예요. 엄연히 따지면 이사회에 못 들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다만 책임. 대주주라는 것뿐이잖아요. 네, 대주주고 물론 책임 경험 그러니까 이 비등기여도 어쨌든 그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네. 자리는 맞아요. 네. 근데 이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 그룹사들 대부분은 다 등기 이사로 돼 있어요. CEO들이 네. 지금. 그게 네. 오너십을 갖는 네. 거니까. 근데 안 돼 있다는 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떠오르죠? 원외에 계셔서 네. 어려움이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어쨌든 들어와서 네. 뭔가 책임 경험을 해달라. 그렇게 네. 돼야 뭔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뭐 M&A도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좀 약간 실망하셨던 주주분들 중에도 몇 년 전부터 대규모 회사 M&A 왜냐면 삼성 매출이 12년째 정체돼 있어요. 아.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돈을 뭐 기존 제품을 더 많이 팔든가 네. 네. M&A에서 늘려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사결정에 주체가 있어야 M&A도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M&A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어렵게 지금. 아마 지금 흘러가서. 방송 들으시면서 이 양반 말 되게 잘하는데 누구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환기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슈가 머니라는 수요일 코너 마련하고 있고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랑 얘기 나누고 있어요. 별명은 염블입니다. 네, 2시 42분입니다. 대외 요건을 보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량 이제 확대로 시장 회복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요런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뭐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땅 따먹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창신 메모리가 이제 중국의 대표 어떻게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는 걸 똑같이 이거는 중국 본토죠. 네, 중국 네, 기업이에요. 네. 근데 물론 첨단 반도체 못 만들고 약간 이제 사양이 떨어지는 걸 만드는데 그래도 그 시장도 꽤 크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도 그 이제 창신 메모리랑 이제 경쟁하는 그쪽 부분이 반도체에서 한 30%나 차지할 정도로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중국이 네. 이걸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격이 급락을 해요. 저런. 공급가인 그렇죠. 거예요. 물량이 많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 같으면 창신 메모리가 없으면 중국에서 그쪽 반도체 매출을 많이 늘렸겠죠.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대안이 생기니까 중국 회사들이 창신 메모리 걸 쓰는 거죠. 아. 그럼 삼성은 그만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의 공습이에요. 중국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대부분 똑같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이런 수출 기업들 중에 중국과 똑같이 경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길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아하. 근데 이게 반도체는 이제는 거의 치외 복권 지역처럼 에이 반도체는 중국 못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까지도 미국이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네. 기업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나 공포스러운 얘기고 중국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제품을 만약에 지금 만드는 모든 제품을 똑같이 만든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등골이 서늘한 거죠. 그렇죠. 예,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미국이 어쨌든 첨단 반도체만큼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만들 네. 방법은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그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네덜란드에 수입 이제 중국 수출 금지시켜 놨거든요. 네. 아하.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 지금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저사양 반도체까지도 규제할 안 돼. 생각인 이거 거예요. 아. 그러면 창신 메모리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그러면 이건 삼성한테는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혁신의 그러니까 첨단 소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네. 근데 이렇게 장비 공급이 안 되면은 그건 못 만듭니다. 방법이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범용 반도체 이제 좀 사양이 낮은 거는 무섭게 지금 만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이제 질문 하나. 이렇게 삼성전자 위기론이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갖고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허약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막 위기론이다 이렇게 좀 돼 있지만 연간 9조 원이나 벌고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메모리에서 세계 1등 기업은 맞거든요. 그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네. 그리고 HBM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거의 공급에 다가온 건 맞고 또 AMD 그 엔비디아의 공급 경쟁사죠. AMD라는 회사에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HBM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반도체는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또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지금의 급락은 저는 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엔비디아와 AMD를 좀 비교해 주시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아까 AI 반도체는. 그러니까 AI 반도체에서 왜 그 대만의 TSMC가 90이고 우리가 10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는 몇이고 엔비디아도 90이에요. AMD AI 반도체 안에서는. AMD는 10이다. AMD는 비중이 지금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은 그냥 거의 엔비디아가 싹쓸이 하고 있는데 더 이 큰 구도도 근데 깨질 수 있다. 결국은 깨져요. 그렇군요. 자, 그럼 SK 하이닉스는 괜찮을까요? 하이닉스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여전히 좋고 4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도 네.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AI 서밋이라는 이제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젠슨항이 HBM 다음 버전이 또 있어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제품인데 그게 급했나 봐요. HBM 4인데 이름이 네네. 그거 6개월 좀 당겨서 달라 그랬나 봐요. 아.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좀 주면 안 되겠냐. 예. 근데 그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럼 하이닉스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이 HBM만큼은 삼성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직은 좀 네. 근데 명확한 그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저기 뭐 치타쯤 되는 맹수가 뭘 사슴을 잡아서 뭘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이에나 떼들이나 뭐 좀 더 큰 다른 맹수가 와서 이 뺏어가잖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는 있으나 또 다른 곳에서 이거를 나눠 먹게 하고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이제 하는 언젠가는 거를 들어와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하이에나라는 표현 좀 그런데 HBM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3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들어와도 비중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가 이 구도는 우위로, 계속 갈 거다. 당분간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YTN 지금 화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 대선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뉴욕 타임즈는 90%다 이렇게 점치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가정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부정적인 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일단 미국 수출할 때 관세 들어가요. 10%에서 20%. 네.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좀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네. 또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 지어놨는데 그 보조금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는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데 또 중국을 규제하는 건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면 또 호재득이 더 우리한테 또 호재가 돼.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는 중요한 건 저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AI 수요죠. AI 이 수요가 뭐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상관없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반도체는 좀 중립적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크게 영향이 없다. 짧게 네. 금값 계속 오를 겁니까? 오를까요? 금값은 지금 트럼프가 또 됐기 때문에 네. 또 계속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중 갈등 최대 수혜 품목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뭐니 매주 수요일 이슈앤피플의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